어, 모두의 연구소에서 그냥 머신러닝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NLP라든가 이미지 쪽 프로세싱 하는 거 간단히 하게 구현해보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점심도 드셨고, 좀 가볍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ML을 이용한 머신러닝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뭐 알고리즘적인 뭐 이런 부분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 ML이라는 건 결국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데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쉽게 뭐 잡을 올려가지고 뭐 큰 모델이라도 트레이닝 시킬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뭐 분산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분산 러닝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이 클라우드 ML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ML 엔진이 뭐냐 하면, 이제 보시는 대로 머신러닝 모델을 갖다가 학습시킬 때 필요한 그 컴퓨팅 엔진을 갖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매칭이라고 할까요? 우리 전자제품 같은 거 살 때 뭐 사이트에서 스펙 같은 거 그 필터링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듯이, 원하는 스펙을 갖다가 이렇게 ML 엔진에다가 적절히 세팅을 해주면 알아서 컴퓨팅이 가능한 그런 그 머신을 찾아가지고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주고, 이 머신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산 러닝이라든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또는 기타 등등의 머신러닝 학습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GPU를 직접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버를 이렇게 직접 구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대부분일 텐데요. 물론 로컬에서 구축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뭐 그만한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많고 설치하는데 뭐 기타 변수가 있거나, 특히 분산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러스터 간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드 밸런싱이나 뭐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 구축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주는, 좀 쉽게 해결해 주어서 좀 개발에 있어서 좀 어떤 병목 형상을 좀 줄여주는 뭐 이런 서비스가 ML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신경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백 수천만 개의 뭐 이런 다수의 차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모델이 굉장히 그 연산량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수백억 뭐 수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연산 자원이 필요하니까 GPU를 선뜻 사려니까 이게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멀티 GPU 물론 지원을 합니다. 뭐 한 개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그 모델의 경우에는 뭐 4개, 8개 충분히 클라우드 ML에서 VM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시스템, 분산 컴퓨팅 시스템 아니면 뭐 분산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한 러닝을 갖다가 그런 부분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그 ML 엔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좀 구글의 약간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또 어떻게 보면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모델 설계보다도 엄청난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부분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부분인데,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가 존재하고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모델을 갖다가 우리는 신경망 모델, 뉴럴넷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히든 레이어를 몇 개로 둘 것인가, 아니면 이 노드를 몇 개로 둘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제일 잘 나오는 값으로 찾아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찾는 과정이 그렇게 막 아주 순탄치가 않고, 실험도 몇 번 해봐야 되고 결과도 계속 분석을 해봐야 되고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클라우드 ML 엔진에서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약간 오토 ML 서비스가 이제 뭐 구글에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의 전초 단계로
뭐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ML 엔진을 그러면 뭔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면 이제 뭐 대충 구성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여기 보이는 그 로컬 머신이 우리가 사용하는 트레이닝 머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로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구글 스토리지랑 이 구글 컴퓨터 엔진 이 두 개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로컬에서 잡을 컴퓨팅 엔진에다가 전송을 하거나 뭐 등록을 해주면 거기에 있는 소스 파일을 우선 데이터 스토리지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ML 엔진에 그 우리가 세팅한 그 스펙대로 이런 머신 하나가 프로비전이 되고요. 그 프로비전된 머신에서 여기에 올라간 소스 파일을 갖다가 쭉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걸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패키지 형태로. 그리고 뭐 데이터셋도 물론 여기서 업로드를 따로 해주시면 구글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 프로비전된 머신에서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페이지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메인 페이지, 사용자 콘솔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대시보드 형태로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랫폼에서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빌링, 뭐 제일 중요한 차지 상태도 보이고요. 뭐 에러 리포팅도 보이고요. 이게 컴퓨터 엔진.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존의 ML 엔진 사용 있기 전에 VM 머신으로 우리가 SSH로 접속하거나 했을 때는 그냥 가상 머신에서 그걸 로컬에 있는 소스를 올려서 그 약간 원격 환경으로 작업하는 이런 클라우드 사용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ML 엔진은 로컬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잡으로 올렸을 때 똑같은 효과로 트레이닝을 시키거나 또 솔빙을 하거나 분산 러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잡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패키지 형태로 좀 폴더 구성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에 보이시는 모델, 트레이너, 뭐 이닛 요거는 이제 자기가 뭐 모델을 작성하거나 뭐 어떤 트레이너를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한 그 소스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를 어떤 한 폴더에 넣습니다. 이 폴더를 우리는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패키지 폴더를 올리게 될 거예요. 패키지 폴더 밖에서 이제 setup.py라는 소스 파일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생성이 되는데 뭐 조금 더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파일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뭐 기타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쉘 스크립트 하나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쉘 스크립트 작성하는 부분 나오니까 그거 참고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쉘 커맨드 어떻게 쓰냐? 아까 여기서 이 부분, 네, 여기에는 스크립트 파일을 어떻게 쓰냐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 구글 클라우드 ML 엔진, 뭐 로컬 트레인이나 아니면 로컬 프리딕션, 잡 서밋 트레이닝 뭐 이 모두가 다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그 G 클라우드 SDK라는 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툴킷을 그냥 로컬에 딱 그 설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쉘 명령어입니다. 그 쉘 명령어에다가 G 클라우드 ML 엔진 딱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서브 명령어를 쳐주시면 해당하는 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는 VM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프로비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로컬이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프로비전이 되고 그 머신에서 도는 동안 이게 에러가 나거나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로컬에서 좀 검증하고 올리는 용도로 이 로컬 기능도 그 추가가 돼가지고 로컬에서 먼저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잡을 올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동작을 또 이렇게
뭐 밤새워서 하더라도 별로 그 뭐냐 잡이 실패할 일을 좀 줄여주는 그런 용도로 이제 로컬 이 부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프리딕트가 있고 여기 프리딕션이 있는데 조금 차이가 뭐냐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프리딕은 그냥 서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텐서플로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빙이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델을 내가 작성을 했을 때 이걸 어떤 서버에 올려가지고 진짜 어떤 인풋 신호가 나올 때 즉각적으로 API처럼 이렇게 아웃풋을 쭉쭉쭉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서빙 시스템을 갖다가 요걸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프리딕션은 그냥 모델상에서 어떤 트레이닝 완료된 모델을 뭐 검증을 하거나 얘를 한번 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프리딕션을 해보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쉘 커맨드는 이런 식으로 또 작성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 job submit 트레이닝 명령어 하나를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갖다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기 보이시는 모든 게 다 옵션이에요. 플래그입니다. 모든 플래그 중에서 여기 보이는 요 뭐라고 할까요? 요 구분자 여기 빈 공간 공백 하나를 주시면 뒤에는 우리 모델에서 필요한 아규먼트, 앞부분에는 ML 엔진 요 명령어에서 필요한 아규먼트를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뭐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거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로 다 빼가지고 쉘 스크립트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때그때 돌릴 때마다 튜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요 부분 뭐 쉘 스크립트 저기 ML 엔진에서 필요한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패키지 패스 이렇게 아까 디렉토리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구성을 해주셔가지고 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패키지 패스를 일단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듈 네임에는 이 패키지 안에 이 트레이너를 돌릴 거다. 얘를 실행하면 내 모델이 다 트레이닝을 한다 하는 그 세션이 들어있는 트레이너 파일 요거를 딱 모듈 네임 적듯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패키지 네임 그 폴더 닷 트레이너 뭐 이런 식으로 파일 네임에 뭐 확장자 제외한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테이징 버킷에는 내가 사용할 버킷을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버킷은 뭐 gs 콜론 슬래시 뒤에 내가 만든 버킷 이름을 적어주시면 뭐 쉽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US 웨스트입니다. 서부 지역이랑 중앙 지역이랑 그 유럽 지역 또 아시아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각각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우리 그 프로비저닝이 된 그런 머신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 이 리전도 우리가 좀 가까이에 있는 거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GPU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쪽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느 쪽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보통은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뭐 유럽 쪽으로 사용하고 뭐 간혹 가다가는 아시아 쪽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데이터 센터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이게 필수 옵션은 아니지만 필수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디폴트로 그냥 이렇게 스케일 티어를 굳이 안 주신다고 하면 아주 기본적인 CPU만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겠죠. 기본적으로 뉴럴넷은 GPU 연산이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베이직 GPU 이런 옵션을 주시면 GPU 하나 돌릴 수가 있습니다. 키울 수도 있습니다. 플렉스블하게 좀 4개, 8개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좀 커스텀 스케일 티어를 두셔가지고 파일 하나를 불러와 주시면 그 파일을 세팅하면 여러가지 GPU 세팅이나 분산 시스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개도 가능하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기 .yaml 파일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작성한 그 쉘 스크립트를 딱 실행시키게 되면 잡이 언이 큐에 올라갔다.
잡이 등록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터미널에서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등록된 잡은 뭐 지금은 완료된 상태지만 뭐 여기 뭐 동그란 게 이렇게 뺑뺑 돌면서 진행 중이다,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표시가 되다가 실패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느낌표 형태로 이거 실패했다, 이 잡은 진행 중간에 오류가 났다라는 걸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시에는 초록색 체크 표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프로비저닝 된 후에 트레이닝 돌리고 마지막 기기 반환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므로 트레이닝이 잘 돌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트레이닝 끝난 것만 확인할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로그 같은 것도 우리가 프린트나 이런 거 찍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터미널에 들어가는 모든 로그를 갖다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상태라든가 아니면 프린트 해가지고 내가 뭐 어떤 레이즈 같은 거를 한다든가 에러 메시지도 뜹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VM에 표시될 수 있는 그 터미널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은 전부 다 이 로그 확인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클라우드 ML을 이용한 머신러닝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밖에서 안내 데스크, Ask the Speaker 존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